여러분, 호감 가는 이성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변에 보면 인상도 좋고 능력도 있고 취미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언뜻 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연애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저기 모임에도 나가보고 결정사에 가입도 해보고 소개팅 앱도 활용해보지만 매번 연애가 불발이 되기도 해요. 어떤 남성분은 몇 명의 여성에게 호감을 표현했는데요. 여성들이 하나같이 사귀는 건 부담스럽고 좋은 친구로 지내자고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엔 내 남자 내 여자 하기는 싫지만 친구로 지내고 싶은 이성이 있고 꼭 내 남자 내 여자로 만나고 싶은 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심리학을 알면 한 끗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호감 가는 이성의 마음을 흔드는 심리 공식 공유해 볼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좀 더 행복한 삶을 원하는 주변 분들에게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성의 마음을 흔드는 유혹의 기술 8가지. 첫 번째는 상대의 욕구를 파악하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상대의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상대의 욕구를 채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겠죠. 상대의 욕구를 파악하려면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상대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추워하는 사람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주게 되고 비건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소고기를 먹자고 합니다. 상대의 욕구를 채워주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유 있는 마음으로 디테일에 신경 쓰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디테일에 신경 쓰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묻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고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면 상대를 감동시켜야 합니다. 사람은 언제 감동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흘려 넘겨버리는 것을 캐치해서 배려해 줄 때 감동하게 됩니다. 상대의 옷차림이나 외모, 대화 등에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면 그 사람의 취향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렇게 얻어낸 단서를 이용해 좋아하는 식당도 예약할 수 있고 그린 컬러의 옷차림을 자주 한다면 그린 컬러의 선물을 해줄 수도 있겠죠. 만약 담배 냄새를 싫어하는 여성과 데이트를 하는데 담배 냄새 가득한 차를 타고 나간다면 그 여성과는 두 번째 만남은 없을 겁니다. 차에 담배 냄새가 가득하다면 데이트 나갈 때 차 실내 청소부터 해야겠죠. 술 마시는 것을 싫어하는 여성을 만나면서 전날 새벽까지 술 마시고 숙취에 쩔은 모습으로 데이트하러 나가면 좋아할 여자는 없습니다. 그렇게 디테일한 니즈를 채워줄 때 감동하는 거예요. 김연경의 오늘의 남자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여자들은 대체로 남자와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그래서인지 많은 여자들이 이상형으로 대화가 통하는 남자를 꼽는다. 그녀들에게 나는 가끔 말해준다. 여자들이 대화가 통하는 남자를 원할 때 남자들은 섹스가 통하는 여자를 원하지. 섹스는 언어 대신 남자가 감정을 표현하는 통로이며 의미 있는 타인과 소통하는 길이자 자존감을 확인하는 방식이라고 부연한다. 후배 여성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린다. 대화든 섹스든 그것을 통해 남녀가 원하는 것은 실은 동일하다. 의미 있는 타인과 친밀한 관계 맺기, 그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얻는 느낌 경험하기, 그리하여 내면에 쌓인 불편한 감정 해소하기 등이 그것이다. 즉, 여자가 원하는 것은 즐거운 대화를, 남자가 원하는 것은 즐거운 섹스를 통해 인정과 지지를 받고 친밀한 관계 맺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걸 기본에 깔고 더 디테일한 것들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장소와 시간을 세팅하자. 소개팅을 하거나 첫 데이트를 할 때 호감을 얻으려면 장소와 시간을 세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밝은 공간보다는 어둑하고 분위기 있는 장소가 사랑을 고조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남녀 그룹을 반으로 나눠 한 그룹은 밝은 공간에 또 다른 그룹은 어두운 공간에 있게 했는데요. 밝은 공간에서는 남녀가 떨어져 앉았고 어두운 공간에서는 남녀가 가까이 앉아 스킨십도 했다고 해요. 사람들은 어둑하고 분위기 있는 장소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어두운 곳에서 커진 동공이 마치 서로에게
상대에게 호감을 보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 시간보다는 저녁 시간 데이트가 성공률을 높일 수 있고 쨍한 형광등 아래보다는 아늑한 분위기에 조명이 있는 식당에서 만난다면 친밀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늘 저녁 시간에만 만나면 안 되겠죠. 세 번째는 오감을 자극하자. 우리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고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감 가는 이성이 있다면 오감을 자극해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데요. 지인에서 이성적 호감, 성적 흥분으로 발전되는 것은 오감을 통해 가능합니다. 매력적인 외모, 순간순간의 터치, 목소리, 좋은 향기, 함께 나누는 맛있는 음식 등이 좋은 기억으로 저장되면 그 사람을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 오감 중에 남성은 시각적인 것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여성은 후각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해요. 물론 사람마다 개인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남성의 시각을 자극하려면 여성미를 드러내는 분위기와 패션이 필요한데요. 목 라인을 드러내는 옷, 미니스커트, 허리 라인을 드러내는 옷차림 등이 있겠죠. 나이든 남성들이 놓치기 쉬운 것이 냄새인데요.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담배 냄새, 구취, 옷에서 나는 꾸리꾸리한 냄새, 채취를 모두 신경 써야 해요. 조승우 한약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공식품이나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은 냄새가 나고 과일을 많이 먹으면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고 해요. 저는 이 의견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요. 젊었을 때는 소화력이 좋아 무엇을 먹어도 체취에 그리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나이 들수록 소화력이 떨어져 고기나 가공식품과 과음을 하면 소화되지 않는 음식물이 몸속에서 부패가 되어 혈액을 탁하게 만들고 안 좋은 체취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신선한 음식을 섭취하고 주기적으로 땀을 내서 운동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흡연을 한다면 여성을 만날 때만이라도 담배는 피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몸에서 좋은 향기가 나겠죠. 네 번째는 단순 노출 효과를 이용하자. 남자가 여친에게 2년간 1000통이 넘는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2년 뒤 여자는 우편 집배원과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많이 볼수록 친숙해지고 호감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단순 노출 효과, 근접성의 효과에 대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노출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그 대상에 대해 호감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 호감 가는 이성이 있다면 자주 나를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친숙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호감 가는 이성이 있으면 무조건 나를 자주 노출시키면 좋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민규의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단순 노출 효과는 초기 인상이 긍정적이거나 적어도 나쁘지 않은 경우에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기분 나쁜 사람은 자주 만날수록 오히려 더 싫어진다고 해요. 심리학자 펄만의 실험에 의하면 사람들에게 3장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각각의 인물을 유능한 사람, 긍정적인 인물, 평범한 사람, 중성적인 인물, 그리고 범죄자, 부정적인 인물로 소개했습니다. 각각의 사진을 1회, 5회, 10회씩 보여주면서 사진의 주인공에 대한 인상을 평가하게 했는데요. 연구 결과 긍정적인 사람에 대한 호감 정도는 보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높아졌고 중성적인 사람도 호감도가 약간 증가한 반면 부정적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자주 볼수록 호감도가 감소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다면 자주 만나야 하고 되도록 그 사람 가까이 앉거나 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노출시키면서 상대에게 불쾌한 기분을 유발하지 말고 좋은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해요. 5번째는 칭찬에도 기술이 있다. 여러분, 칭찬은 무조건 많이 하면 상대의 호감을 높일 수 있을까요? 칭찬에도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에론슨 린다는 여대생들에게 타인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게 했고 그 이야기를 한 사람에 대한 호감도를 평가하게 했는데요. 첫 번째는 성품도 좋고 인상도 편안하다는 식으로 계속 칭찬하게 했고, 두 번째는 까칠하고 뚱뚱하고 말이 거칠다는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나쁘게 말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처음에는 부정적인 말들로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칭찬하는 말로 마무리 짓도록 했고, 네 번째는 같은 내용이지만 처음에는 칭찬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비난으로 끝나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네 종류의 말을 듣고 어떤 사람에게 가장 호감이 갈까요? 보통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하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낄 것 같지만 세 번째 사람에게 가장 호감도가 높았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좋은 말도 계속 들으면 식상하고 효과가 떨어지고 칭찬만 반복되면 신빙성이 떨어져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고 해요. 영혼 없는 칭찬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행동은 호감을 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최악의 점수를 받았을까요? 칭찬으로 시작해 비난으로 끝난 사람이 최악의 점수를 받았다고 해요. 처음에 칭찬을 하면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갑자기 토를 달며 비난을 하면 기분이 나빠지기 때문이에요. 이걸 기대치 위반 효과라고 합니다. 너 정도면 예쁘지 우리 동호회에선. 이런 칭찬은 선물 줬다가 다시 뺏기는 기분이 든다고 해요. 처음에는 안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칭찬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구체적인 칭찬을 하거나 근거까지 제시한다면 칭찬은 더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첫인상이 좀 차갑게 느껴졌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수록 목소리도 좋고 따뜻한 사람으로 느껴져요. 이런 칭찬을 하면 상처에 후시딘 발라주는 효과가 있어 호감도가 급상승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자. 사람은 본능적으로 세상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고 여긴다고 해요. 그래서 타인의 관심을 확대 해석하기도 하고 착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현상을 조명 효과라고 합니다. 만약 길을 가다 미끄러져 넘어졌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나요? 아픈 건 둘째치고 누가 본 건 아닐까 창피해서 급하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넘어진 것도 모를 뿐 아니라 봤다고 해도 금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조명 효과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무대의 주인공이라는 착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면 호감을 얻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상대가 잘 알고 있는 것, 돋보일 수 있는 대화 주제를 꺼내 그가 말하게 하고 나는 들어주고 리액션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를 무대 위에 세우고 내가 조명을 비춰주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심리적 거리를 좁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육을 전공한 사람에게 운동을 하는 방법을 물어본다면 상대는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죠. 제발 호감 가는 이성에게 내 자랑만 늘어놓는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나를 포장하자. 아무리 아름다운 내면이 있어도 보여줄 기회가 있어야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잘 포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포장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같은 시대엔 푸사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카톡 푸사, 각종 SNS 푸사, 여러분은 어떤 사진으로 되어 있나요? 푸사는 나를 간편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아무 사진도 올려놓지 않는 것은 나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분들은 자녀 사진, 손주, 손녀 사진으로 해놓으신 분도 있는데요. 이성을 만날 마음이 있으면 자녀와 손주 사진은 안 올리는 게 좋습니다. 물론 자녀와 함께 찍은 사진은 괜찮지만 자녀 독사진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카톡을 서로 주고받는데 자녀 사진이 뜬다면 상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여자, 남자 만나고 싶지 엄마나 할아버지 만나고 싶은 사람은 없거든요. 인물 사진 아니어도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 있는 사진을 올리는 걸 추천드려요. 여덟 번째는 헷갈리지 말자. 호감이 있다고 모든 만남이 연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죠. 관심이 집착이 되지는 말아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의 마음을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성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문의를 주셨는데요. 여성을 소개받으셨다고 해요. 소개받은 자리여서 최대한 나이스하게 행동했고 그 여성도 호감이 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요. 그 여성분이 갑자기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해서 당황스럽다고 해요. 나도 최대한 정성을 기울였고 상대도 나에게 호감이 있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거절의 메시지를 받으면 당황스럽죠.
비슷한 경험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여자 마음 파악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라고 누군가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여자 마음 알아채는 것이 어려운 게 현실이죠. 보통 남성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여성은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남성은 자신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인기가 있다고 여기는 반면 여성은 친구보다 난 덜 예쁘고 덜 매력적으로 여길 때가 많다고 합니다. 남성의 이러한 심리는 여성의 친절을 호감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여성이 소개팅에 나갔을 때 남성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요. 싫은 티 팍팍 내는 경우, 또 하나는 소개해준 사람 생각해서 마음에 안 들지만 최대한 예의를 갖추는 경우입니다. 제가 보기엔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구독자님은 여성이 웃고 리액션 해주니 호감으로 여겨 놓쳤을 확률이 큰데요. 분명 여성분은 싫다는 시그널을 간접적으로라도 보냈을 겁니다. 다만 구독자님이 그걸 캐치하지 못했을 뿐이죠. 구독자님 보기엔 여성이 친절을 호감으로 여겼으니 당연히 연락하지 말라는 게 갑작스럽게 느껴지겠지만 여성 입장에선 갑작스러운 게 아닐 거예요. 당황스럽고 아쉽겠지만 좋은 경험했다고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대의 마음을 헷갈리면 자칫 상처를 남길 수 있겠죠. 여성들은 좋고 싫음을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아 남자가 잘못 해석할 여지를 남기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여성들이 이렇게 돌려 말하거나 판단 유보적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오래도록 사회적 물리적 약자로 살아와서 그렇다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친절을 호감으로 착각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고 정확한 의사 표현을 예의를 갖춰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성의 마음을 흔드는 유혹의 기술 8가지. 첫 번째는 상대의 욕구를 파악하자. 두 번째는 장소와 시간을 세팅하자. 세 번째는 오감을 자극하자. 네 번째는 단순 노출 효과를 이용하자. 다섯 번째는 칭찬에도 기술이 있다. 여섯 번째는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자. 일곱 번째는 나를 포장하자. 여덟 번째는 헷갈리지 말자. 여러분 예쁜 사랑하세요. 여러분과 자유롭고 편안하게 나이 들어가고 싶은 오유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